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재해 원인은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원칙,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난 김충현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로부터 6년, 2025년 6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또 다른 김용균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일해야 하는 곳이 다치지 말고 살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절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기계 공작실에서 장비를 만들던 김충현 씨가 회전하는 선반 회전축과 공작물에 빨려 들어가면서 숨졌습니다. 충현 씨 역시 하청 비정규직이었고 2018년 용균 씨처럼 2025년 충현 씨 역시 홀로 일을 하다가 중대재해를 겪었습니다. 2인 1조가 원래 원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2인 1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듯 초반에는 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많이 네. 겉으로 보이는 건 좀 많이 개선됐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겉으로 그때 반짝이었어요. 아. 그때 이제 막 시찰 돌고 막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수정하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겉으로만 고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좀 어둡거나 이런 데는 그래서는 잘 안 고쳐졌고. 개선된 점이 있긴 했으나 일부 위험 작업에서는 2인 1조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인 1조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2인 1조가 원칙 아니었나?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냥 이 작업 자체의 TO가 한 명입니다. 2인 1조가 하고 어쩌고 이럴 걸 따질 계제도 아니고 작업자도 한 명이고 심지어 관리 감독자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감독자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작업 의뢰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험 작업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들을 내리고 관리 감독하는 주체. 근데 이 밑에 이제 한전 KPS 공기업 플러스 이제 민간 발전사, 뭐 금화 PSC라든지 한전산업개발이라든지 네. 발전기술이라든지 이제 민간 사업장이 있는 거고 민간 1차 네. 있는 거고 여기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직접 정비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직접 정비를 하고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일을 하세요. 네. 네. 대부분 뭐 현장에 들어가서 뭐 볼트를 조이고 뭐 기름칠하고 뭐 이런 정비를 다 하시고 네. 이제 여기 중에 이제 2차 하청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하기 힘든 일 같은 거를 이제 걸쳐놓고 지금 여기도 있겠죠. 2차 하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제 구역만 다른 거죠. 구역만 나눠놓고 조금 좀 번거로운 일들을 좀 2차 정원들한테 좀 맡기는 편이고 좀 위험하다 싶은 것도 이제 맡기고. 충현 씨가 속한 회사 이름은 한국파워 O&M. 서부발전이 한전 KPS에 준 일을 한전 KPS가 다시 민간기업 한국파워 O&M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안전장비 역시 충분치 못했습니다. 선반 작업 자체가 방호장치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 법적인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호장치라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새가 튀는 비산물이 안 날아가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센서 같은 것도 있어요. 요새 뭐 최신 설비들은 이제 센서를 부착한 채로 이렇게 장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설비더라도 돈을 좀 들여서 센서 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근접 센서나 아예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게 애초에 그냥 원천 차단시키는 방어 덮개 자체도 없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에는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 중 하나로 선반 작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망사고 발생 포인트 중 첫째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축 혹은 가공물의 말림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알기 쉽게 VR로 선반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겠네요. 그러면 저희 그렇게 충현이 형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틴 거라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충현 씨가 하던 일 역시 범용 선반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충현 씨의 일은 언제든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CCTV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현 씨는 6월 2일 오후 2시 28분경 파손된 CVP 벤트 밸브 핸들을 대용할 장비를 만들기 위해 선반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왼손부터 회전하는 공작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선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스위치가 충현 씨 왼쪽에 있었지만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와중에 충현 씨는 스위치를 누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현 씨는 2인 1조가 아닌 혼자였기에 중단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2인 1조가 아니더라도 선반의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안전보건공단이 관리자를 대상으로 만든 교육자료를 보면 해당 안전사고 대책 중 하나로 탈착식 가드와 같은 덮개 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현 씨가 다루던 선반에는 이 같은 방호 덮개나 방호울은 없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평소 틈틈이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는 충현 씨. 그의 책상에는 여러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충현 씨 책상 달력에는 21대 대통령 선거였던 6월 3일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라던 일터, 그리고 그가 바라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충현이 형도 이제 저희랑 같이 똑같은 계약 조건 속에서 일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실제로 회사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셨어요. 네. 임금 문제 때문에. 이 계약이 정말 초단기 계약, 그러니까 하청의 하청, 불법 다단계 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도 엮여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말로는 표현 안 하셨겠지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임금도 깎였고 때문에 좀 충현이 형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버텼던 거지. 정부한테 바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저희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많이 그 탄핵 집회에서 바람들을 소환하고 계셨겠죠.